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차 K2 표시대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K2 표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의 3.5세대 전차로 K1 국산 전차의 후계 기종인데요. K2 표 전차는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과 같은 통상적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강급의 전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공개되었을 당시 언론에 공개된 수치상의 단순 비교로는 걸프전에서 전설적인 전과들을 올렸던 그 유명한 미국의 최강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해 각국의 주력 전차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스펙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워팩 논란과 같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K2표는 스펙상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뛰어난 전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23년 말이면 K2 전차의 양산이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 문제인데요. 만약 향후 추가 양산이 없을 경우 이후 생산 공백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 한국형 전차의 생산 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위산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K2표 전차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1,100여 개 협력업체가 줄도산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4만여 명의 고용 인원들도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 K2표 전차의 양산이 끝나버리게 되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K2표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미국의 M1A2 계열 전차와 달리 유일하게 양산 중인 전차라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저렴했던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또한 잃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국산 전차 K2표 전차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K2표 전차에 이집트 수출이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22일 방산업계의 소식에 따르면 이집트 방위산업부와 한국방위사업청이 만나 K2표 전차 수출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때 이집트가 우리 한국 현대 로템의 K2표 전차를 무려 2,490대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디어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고 그런 만큼 수백 대에서 수천 대 단위의 K2표 수출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집트와 한국의 K2표 전차 공동 생산이 이뤄질 경우 현대 로템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방산 시장에서까지 K2 전차 수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최강의 화력과 방호력을 자랑하는 군사 강국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최상급의 전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의 K2표 전차를 자신들의 미국제 M1A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도 높게 평가하며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왜일까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K2표 전차 한국보다 이집트에서 더욱 대량으로 운용될 수 있다. 2023년 생산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의 주력 전차 K2표가 우리 한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량으로 수출되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수출을 기록할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경우 몇 년 후에는 K2표 전차의 개발국이 대한민국인지 이집트인지 외국인들이 헷갈려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비공식적인 정보만 공개되어 왔던 이집트 전차 수출에 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26일 아미 레커그니션에서는 이집트 정부 군수생산부 장관이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만나 K2 전차 이집트 현지 생산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현지 시각으로 12월 20일 카이로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의는 K2 전차의 중동 수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 전차 명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측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 K2표 전차 기술 도입 생산과 관련한 주요 요청 사항들을 우리 방사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키 모하메드 이집트 국방장관은 이날 K2표 전차의 공동 생산을 두고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국도 공동 생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K2표 전차가 수출된다는 확정적인 계약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중동 최대 규모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육군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K2표 전차의 수출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요. 이집트 육군은 1992년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 M1A1 에이브람스 전차 1360여 대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700여 대나 되는 M60A3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특하게 동구권의 T62 전차도 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T55 전차 800여 대를 쓰지 않는 치장 물자로 보유 중인데요. 당장 이 전차들의 총합에서 치장 물자인 T55 800대를 제외한다 해도 그 숫자가 무려 3560여 대나 됩니다. 저희가 K2표 전차의 수출 물량을 이처럼 수천 대에 달하는 높은 물량으로 잡는 이유는 이집트의 전차 도입 사업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2표 전차, 세계 최강의 전차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를 상대한다. 이집트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청산했고 양국의 관계 회복이 상당 수준까지 진전된 바 있는데요. 2020년 1월 15일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2021년 10월 4일에는 이집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스라엘 공항에 공식적으로 처음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이 틀어지며 이스라엘과의 잠정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앙숙 관계지만 미국의 중재로 어느 정도 협정을 맺고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 노력하는 관계라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최신의 전차 메르카바4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격파할 수 있는 최상급의 전차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집트 육군은 주력 전차로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M1A1 전차가 최강이라 불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운용하는 것들에 한정됩니다. 미군 또한 44구경장의 포신을 가진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했지만 짧은 포신의 길이와 떨어지는 관통력을 강력한 열화 우라늄탄으로 극복해 최강의 활약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M1A2C SAP 버전 3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M1A2D SAP 버전 4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방호력을 책임지는 M1A1의 장갑에도 미군이 운용하는 것에는 열화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방호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최신의 M1A2 전차도 아니고 비교적 오래된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수출 버전의 경우 이 열화 우라늄이 빠져 있어 포탄의 관통력도 떨어지고 방호력도 미군의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이집트군은 보유 중인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M1A2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에이브람스 전차 계열은 55구경장의 포신을 가진 모델이 없고 여전히 수출용은 열화 우라늄 포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위력의 전차로는 최강급 전차인 이스라엘의 메르카바4에게 타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변국의 다른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이집트의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52구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르클레르 전차가 있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이집트에게 르클레르 전차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에도 55구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레오파르트 2A7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 때문에 이집트에게 이 전차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집트에게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와 맞붙어 조금이라도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의 전차인데요.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특징을 가진 이스라엘은 전차 승무원의 손실을 무엇보다 최소화해야 했기에 전차병 한 명 한 명, 전차 한 대 한 대를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탄생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4 전차는 아주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최신형인 메르카바4는 이전 버전들보다 더욱 강화된 모듈식 복합 장갑을 설치했기에 방어력이 확실히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관통하려면 55구경장 포신을 가진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마침 서방의 전차 중에서 현재 이집트가 도입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전차로 한국의 K2표 전차가 눈에 띈 것입니다. 사실 K2표 전차로도 메르카바4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으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포탄에 더욱 개량을 거듭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관통력과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K2표 전차는 자신의 주포인 120mm 55구경장 활강포에서 발사된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방어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을 만큼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꽤 높은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집트 육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최대한 많은 수의 K2표 전차가 이집트에 수출되어 위기에 빠진 한국 K2표 전차를 양산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K2표 전차의 생산 라인이 닫힐 즈음에서 50대에서 100대씩 소량 발주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단번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대규모 수출 물량 양산으로 K2표 생산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이를 통해 생산 단가는 더 저렴해지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난 K2표 전차로 개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성을 띠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K2표 전차는 현재 이집트에 앞서 노르웨이에도 수출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침 K2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제한형 버전인 K2NO가 동계 시험 기동을 위해 12월 29일 노르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군사 전문 인터넷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현지 시각으로 12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K2NO 전차가 레오파르트 전차와의 경쟁에 승리해서 수출될 경우 200대를 수출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오는 2025년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부디 K2표 전차가 이집트와 노르웨이에서 대량의 수출 기회를 얻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앞으로 한국의 차세대 K3 전차가 개발되는 데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